그 미니님 여기는 지금 IFR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오직 PPL 학생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을 땐 랜딩 60번씩 해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계기는 여기서 시뮬레이터로 저희 실력을 가다 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정석비행장이고요. 정석비행장은 항공대 학생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운항학과 학생들 미국으로 PPL 따로 많이 갑니다. 대부분 막 미국으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군조종 학생들 빼고는 전부 다 미국이나 울진에서 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정석비행장으로 오시려면은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뭐 사전에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처리가 된다면은 아예 안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네요. 예전에 울진에서 정석비행장에 있는 항공기 세스나 하나 가지러 멀티 항공기가 와가지고 비행기 하나 가져간 적 있습니다. 플레어 하실 때 플로팅이 생기거나 아예 피치를 못 들 때가 있어서 너무 힘드는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용환철 선배님도 지금 딱 그 상황인데요. 활주로 뭐 폭을 보거나 아니면 멀리에 있는 엔드 오브 런웨이를 보시거나 하시면은 플레어 하실 때 플로팅 또는 받치는데 이거에 대한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 노즈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표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활주로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받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으로 매번 하는 대로만 당기고 교관이 뭐 당기라고 하니까 당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잡는데 꽤 오래 걸리실 거예요. 노즈 앞에 있는 활주로 표면을 보면서 이제 플레어가 시작되면서 만약에 FPM이 뭐 350이었다 하면은 이제 플레어가 시작되면서 350을 뭐 320, 300, 250 이런 식으로 천천히 땅을 보면서 당김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로 보려면은 활주로 가장 가까운 곳, 노즈에서 활주로 가까운 곳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벌루닝이나 또는 노즈를 못 받치고 떨어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일단 저의 랜딩 영상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딜 보고 있느냐, 영상을 볼 때 어딜 보고 있느냐, 항상 노즈 앞에 있는 활주로를 보시면서 주변시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꼭 노즈 앞을 보셔야 돼요. 뭐 멀리 있는 엔드 오브 런웨이를 보고 플레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747, 뭐 777 대형기들은 노즈 앞보다는 엔드 오브 런웨이를 보면서 뭐 플레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뭐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세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는 뭐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항공대 정석비행장 팀장님께서 세스나 한 2만 시간 되시는 것 같거든요. 만 시간? 그래, 만 시간은 최소 넘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육하실 때 알려주시는 방법이니까 노즈 앞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정석비행장은 거스트로 25노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정풍이 25던 뭐 측풍은 15노트 이상이면은 안 나가고요. 측풍은 15, 그다음 맥스 거스트는 25노트일 때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젠가 엊그저껜가 거스트 40 정도 찍히더라고요. 비행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항공대로 비행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액션캠으로 비행 영상을 찍어서 독학 리뷰하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장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비행을 처음 시작하신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액션캠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보면 몰라요. 그 찍어 놓은 것을 가지고 비행을 좀 잘하시는 분이랑 같이 보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찍어 놓은 거 내가 보면은 이게 발전이 없어요. 내가 찍은 거를 나보다 좀 더 앞서간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서 너 이때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수정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액션캠은 인스타 360에서 나온 인스타 360 1R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R 제품이 렌즈를 막 바꿔 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쩔 때는 360도 전체 촬영되는 거 렌즈로 360도 렌즈로 촬영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좀 1인치 렌즈로 해가지고 좀 렌즈가 좀 커서 좀 더 어두울 때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화질도 더 좋고 5.3K까지 촬영됩니다. 망치님, 그리고 팁 같은 거는, 추가적인 팁 같은 거는 저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봐주시면 저의
시청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 한 번씩 보시면 안 됩니다. 한 100번씩 보셔야지 실력이 늘어요. 망치씨님은 꼭 영상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질 같은 건 안 좋으셔도 돼요. 화질 같은 건 나빠도 되니까. 바깥에 자세만 좀, 카울이랑 바깥에 자세만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랜딩을 다 잘 하잖아요. 제 학생들이 랜딩을 다 잘하는데, 물론 또 이게 또 선의의 편집도 있긴 합니다. 편집도 해가지고 좀 최대한 잘 한 걸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솔로 시간은 30대 초반에 나가는 친구가 이제 빠르고요. 그 다음에 좀 늦으면은 한 40대 중반 요 정도까지 솔로 나갑니다. 정석은 솔로가 빠르네요. 학생들이 기량이 좋은가 봐요. 학생들이 기량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음약사님, 미국 엠브릴리 가서 면장 따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으로 항공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그 앞으로가 언제부터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내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후년은 돼야지 좀 채용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희영님, 교관님은 20대신가요? 30대이신가요? 목소리는 20대지만 나이는 30대입니다. 자, 준호님, 채용 열릴 때까지 계속 교관하실 예정이신가요? 채용 열릴 때까지 계속 해야지 밥을 먹고 살겠죠? 제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어서 다른 걸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네요.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으로 취직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저희 캐나다 출신의 교관이 있거든요. 캐나다 출신의 교관이 이제 임용될 때 그 외국인으로 신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만나고 계시던 한국분이랑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 비자를 받아서 취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군 장교 나오셨나요? 저는 공군 부사관 나왔습니다. 부사관 혹시 발칸 아시나요? 발칸포 20mm 대공포입니다. 항공기를 격추하는 무기를 정비사였습니다. 비행기 쪽으로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교관님은 비행 슬럼프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슬럼프는 누구나 오죠. 그게 자가용 때 올 수도 있고 계기 때 올 수도 있고, 슬럼프 오면은 자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비행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숙소 돌아오면은 막걸리 한 병 쫙 먹고 한 3시간 정도 잤다가 그때부터 또 열심히 다음날 비행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휴가를 한 3일, 4일 정도 담당 교관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잠깐 쉬고 오는 것도 비행 기량 향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송양빈님, 자가용 과정이 있어서 적절한 비행 시간 혹은 훈련 기간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학교 커리큘럼에 시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그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게 없는 학교라면은 꼭 그렇게 야박하게 시간을 정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요. 훈련 기간은 짧으면 짧게 끝낼 수 있으면은 비행을 일단 계속 하루 이틀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비행 기량 올라가는 데는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비행을 많이 한다고 또 비행을 잘하고 비행을 많이 한다고 또 조종사가 아니거든요. 비행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향상돼야 되기 때문에 자가용 적절한 비행 훈련 시간 그래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개월보다 더 낮으면 좀 짧다고 생각되네요. 김민기님, 최종 접근 단계의 속도 고도 조절에 대한 궁금점 여쭤봐도 되십니다. 김민기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영상 보면 피치4 에어스피드, 파워4 알티튜드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는 피치4 알티튜드, 파워4 에어스피드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파워4일 때만 적용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후자가 직관적으로는 편한데 이 습관대로 비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둘 다 해야 됩니다. 속도랑 고도가 부착할 때 둘 다 동시에 조작이 돼야지 더 좋은 건데, 또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후자로 하던 전자로 하던
내가 3도 글라이드 패스를 안정적으로 잡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따로 딱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금붕어님께서 민기님 제가 다니는 곳은 피치4 에이밍 포인트 고정 파워4 알티튜드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파워는 알티튜드고 피치4 에이밍 포인트라는 속도는 알아서 잡히겠네요. 미국에서 따온 사람도 울진에서 교관 과정 입과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울진 출신만 다 지원해서 교관 과정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관님은 랜딩할 때 피치업 트림 쓰시나요? 피치 다운 트림을 쓰시나요? 저는 트림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근데 학생한테는 업 트림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크게 한 번 정도.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파워 아이들을 하는 시점에 파워 아이들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속도도 줄고 양력이 많이 줄면서 노즈 다운 현상이 생기는데 업트림을 한번 써놓으면 그때 파워 아이들 하더라도 노즈 다운되는 현상이 줄어서 한 번만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유나님, 좋은 교관이 되려면 갖춰야 할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왠지 교관 되기 전에 면접관한테 받았던 질문 같네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나, 인내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 교관은 인내 할 줄 알아야 된다. 학생의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학생이 못 알아들었을 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질이라는 게 또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관, 뭐 선생님, 뭐 교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선생이 됐으면 자기 비행 시간 채우려고 학생을 이용하는 것보다 교관이 된다는 목적 자체가 내 타임 빌딩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은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안 메이드님, 지원하실 때 항공대 울진 교관으로 지원하셨나요? 제가 정석 교관이 될 때 저희는 항공대 정석 교관으로 따로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석 자원으로, 정석에 올 수 있는 자원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게 또 없을 때도 있거든요. 물진 교관으로 뽑아놨다가 나중에 정석에 인원이 필요하면은 정석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리안 메이드님, 꼭 항공대 운항 가는 게 유리하겠죠? 어떨 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업하는데 유리하냐, 아니면은 울진 교관을 지원하는 데서 유리하냐, 어떤 걸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교관이나 취업할 때 항공대 운항 가는 게 유리하냐고 말씀하신 거네요. 코로나 전에는 항공대 운항만을 위한 MOU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좀 이제 사라지면서 꼭 항공대 운항을 가야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뭐 일반대 나와서 울진이든 뭐 다른 교육기관에서 비행을 하셔가지고 사업용 취득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처진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네요. 비행은 본인의 실력이거든요. 그게 바로 비행의 매력입니다. 자기 실력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저도 항공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공대에서 교관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공대 울진에 있으면서 보면서 꼭 항공대 운항이라고 뭐 유리하다라고는 느껴보진 못했습니다. 뭐 유리한 거는 항공대 그 운항에서 대학생활 때 배워놓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울진에서 하는데 더 도움이 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빨리 적응해 가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열심히 하신다면은 탑과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나중에는 다 따라갈 수 있고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J22J님, 앞으로 에어라인 취업을 위해서 교관이 필수가 될 것 같으신가요?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필수가 되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교관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비행을 더 많이 하셨을 것이고 실력도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교관 자원들이
취업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필수가 될 것 같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어쨌든 실력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우수하시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간혹 제가 에이밍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와 교관님이 시선에서 보는 에이밍 포인트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교관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교관님 위치에서 그 에이밍을 하고 있다는 그 시점 하단 기준으로 노즈와 손가락이 몇 개냐고 여쭤봐 보세요. 에이밍 하고 있는 그 부분과 내 항공기 앞에 있는 전방의 노즈 카울과 손가락 몇 개 정도 유지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교관님께서 먼저 맞춰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김민기님이 김민기님 시점으로 손가락 몇 개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분명 저는 1000피트 마커에 세 번째 스트라이프를 에이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교관님 시선에는 넌 네 번째를 에이밍하고 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를 에이밍하고 있는데 네 번째 에이밍을 하고 있다. 피치가 낮아져서 더 가까운데 에이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항공기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갖고 있는 파워의 피치를 유지하면 항공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초보 입장이시라면은 많이 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카울에서 그 세 번째 스트라이프를 에이밍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관님께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그것을 외우셔가지고 나는 내 시점에는 카울에서 내가 1000피터 풋마커 세 번째 스트라이프를 에이밍하고 있을 때 손가락이 뭐 3개다 4개다 아니면 4개 반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간격을 계속 유지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울에서 손가락 간격이고요. 그 대시보드에서 손가락 간격 4개가 아닙니다. 정해둔 터치다운 포인트에 정확히 내리기 위한 교관님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밍을 애초에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1m 정도 자세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파워 컨트롤 해가면서 쭉 터치다운 포인트까지 끌고 가는 거죠. 파워를 이용해서 이런 방법도 하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조금 이거는 확실히 비행에 대한 감이, 랜딩에 대한 감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니셜 시점 있잖아요. 이니셜 시점 에이밍 포인트 똑같이 두고 갑니다. 에이밍 포인트 똑같이 보면서 이니셜 시점에서부터 이제 파워를 빼주면 완전히 빼는 게 아니에요. 조금 파워 찔끔 빼고 피치 찔끔 들고 파워 빼면 또 양력 없어지니까 피치로 보상하고 파워 또 찔끔 빼고 부족한 양력도 피치를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파워 빼고 피치 조금 올리고 파워 빼고 피치 조금 올리면서 바로 그냥 나중에 내 터치다운 포인트가 왔을 때 아이들이 되면서 접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자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근데 후자는 좀 바람이 안정되어 있을 때가 좋고요. 바람이 좀 척풍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에임을 당겨두고 나서 한 1m 시점부터 파워 컨트롤과 함께 에이밍 포인트를 쭉 끌고 가주셔서 이제 파워 아이들 컷 하면서 접지를 하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쉽거든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길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최대한 당겨서 미리 1m가 잡혀야지 내가 파워로 끌고 갈 수 있지. 1m를 잡았는데 이미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좀 과하더라도 좀 미리 당겨가지고 파워 살려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학생들이 아직 막 솔로 나가가지고 에이밍 포인트에 정확하게 랜딩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한 8, 9월 달부터는 이제 내가 원했던 에이밍에 랜딩하는 것도 같이 레슨을 만들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님, 미국에서도 잘하는 교관들은 후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 보여서. 네, 이게 재밌긴 하거든요. 파워 빼고 피치 올려주고 파워 빼고 피치 올려주고 그대로 마지막에 이제 접지할 수 있는 게 재밌습니다. 더 재밌어요. 자, 크랩으로 접근 시 파이널 접근 시 파이널에서 접근 뷰가 바람에 따라 다른데 그쵸? 바람에 따라서 이제 크랩이 적용이 되면 노즈가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많이
편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활주로 모양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활주로가 정사다리꼴 모양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크랩을 하고 있지만 센터라인을 향해서 정확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다리꼴이 유지되시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활주로가 정사다리꼴 모양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앞을 보고 있는 그 앞에 보이는 그 풍경과 활주로와 그 환경들이 멈춰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 멈춰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멈춘다는 거, 이것도 비행을 잘하는 거에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 꼭 어프로치가 아니더라도 뭐 테이크업 할 때나 또는 레벨 플라이 할 때도 크랩으로 했을 때 화면을 멈추는 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조금 뭐 이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붕어님, 계기과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공법에 대해서 좀 계기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기는 특히 크로스컨트리보다는 그 기초 계기 과정 제 영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기술을 습득하느냐 못하느냐, 그 기술을 얼마큼 자유롭게 사용하느냐인데, 금붕어님은 이제 미국에서 비행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서 안전하게 비행 타 공항까지 찾아갈 수 있는 능력만 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한국에서 취업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제 강좌도 한 번씩 보시면은 뭐 기초적인 계기 또는 취업 준비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다 받았고요. 모두들 안전비행 하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지연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바로바로 지연 시간 없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항대 세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